근데 솔직히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 수술하면 생긴 적이 있어요? 없죠. 내가 겨울에 어렵게 시간을 낸다. 그거보다는 그냥 여름에 하시는 게 오히려 장마지고 이럴 때는 더 좋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도클래스 김원장. 조 원장입니다. 작년쯤부터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여름에 수술해도 되나요?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왜 그냥 정했냐면은 저희가 중년분들 성형수술하니까 이 좀 되게 많이 나거든요. 매일 들어요, 매일. 네. 근데 이제 저희도 만약에 여름에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이게 좀 그렇다면 저희도 마다할 텐데 그럼 안 하지. 저희 네, 병원 문 닫고 그냥 저희 뿌띠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. 이제 비수기 들어가면 뭐 이거 안 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여름에 어디 태양볕에 밖에 계시나요? 이렇게 되묻죠. 여름에 뭐 시원하고 오히려 실내에 있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뭐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맞아요. 매해 이제 갱신을 하잖아. 또 이제 날씨가 덥다, 최고 기온을 이제 돌파했다,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거잖아요. 여름에 하면 이제 곱는다, 염증이 생긴 확률이 높지 않냐, 아니면 상처가 잘 안 아물고 벌어지지 않냐. 실제로 논문 찾아봤어요. 이 여러 논문, 메타 연구라고 하거든요. 5,800만 명이 포함된 20개의 논문에서 실제로 여름에 늘기는 한대요. 모든 수술이 다 통합된 스터디이기 때문에 39% 여름에 뭐 염증이 인펙션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. 정형외과, 뭐 산부인과, 뭐 여러 가지 신경외과, 뭐 모든 스터디들이 다 이제 포함된 거고, 그래서 성형외과는 정말 실제로 염증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성형외과 수술은 이제 클린 서저리잖아. 우리가 하는 게 뭐 눈, 코, 안면 거상 그런 거니까 그게 한 1.3%쯤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염증이 생길 확률. 만약에 예방적 항생제를 썼을 경우에 1.3%, 안 썼을 경우에는 4.5%라고. 다른 수술들 치고는 낮은 수치죠. 그래서 캐나다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성형수술 이제 10년 동안 어떤 수술 염증이 몇 프로 생기는지 다 해본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 성형수술은 0.79%, 뭐 해마다 0.0028%에서 1.4% 정도 이렇게 레인지는 있지만은 10년 동안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0.79%라고 하더라고요. 단순 계산해보면 0.79 곱하기 1.39 하니까 한 1%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 수술하면서 염증 생긴 적이 있어요? 없죠. 그러니까 뭐 상처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인펙션이 됐다, 감염이 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, 성형외과 의사들. 그 케이스가 좀 여태까지 연세미도에서는 없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한 케이스 있긴 했거든요. 예, 지금까지 저희가 네. 눈밑을 뭐 수천 케이스 했는데 그 중에 한 분. 근데 그분도 네.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었고 겨울이었어요. 실제로는 정말 0.00 몇 프로? 실제로 염증 확률은 더 떨어지고요. 요 논문도 39% 는다고 했는데 한계가 그냥 여름에 했는데 인펙션 생긴 사람들, 겨울에 한 사람 중에 인펙션 생긴 사람들 그냥 비교라서 그 수술군의 각각 케이스들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만약에 그냥 똑같이 건강한 사람이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름에 한 사람들이 우연찮게 또 뭐 당뇨가 있었다든가 뭐 그렇죠.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이진이 안 좋았다, 이 위생 상태가 안 좋았다, 이러면 이런 건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라이브 퀄리티가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의사의 똑같은 병원에서 한 명은 여름에 수술하고 한 명은 겨울에 수술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N수를 많게 해서 비교를 해야지 제일 정확한 거죠. 그렇죠. 뭐 관리도 물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. 여름에 만약에 염증이 많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염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.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겨울보다 여름에 흉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아물어요.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는 조금 건조하고 그러니까 상처 부분에 이제 아무는 중에 각질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고 버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. 상처가 좀 건조하면서 약간 스킨처럼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느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여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. 특히나 하안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결막 부종이라고 흰자가 젤리처럼 이렇게 부어오릅니다. 그게 왜 생기냐면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. 겨울에는 건조하고 그러니까 결막 부종은 겨울에 더 많이 생겨요. 현대인분들은 거의 실내에 많이 계시잖아요. 솔직히 네. 요즘은 뭐 집집마다 당연히 수술하시고 나서 집에 있으면 에어컨 있을 거고 여름에는 습기도 어느 정도 있고 에어컨 틀고 계시면은 이제 못하는 분들은 이런 거죠. 내가 불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 여름에. 그럼 거기서 에어컨 틀고 일하시는 분 없잖아요. 그런 분들은 못하죠.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은 이제 겨울에 하시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런 케이스 아닌 다음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다.
그래서 뭐 이제 계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여 하시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이 담배는 못 끊으시더라고. 담배 피는 거 이해를 솔직히 잘 못하는데 이거 환자분들 못 끊으시더라고요 이거. 그러니까 니코틴이 진짜 안 좋은 게 뭐 상처 같은 것들 이제 다 안 좋게 하고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거의 뭐 3배 정도 돼요.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확률이. 담배 안 피우는 분들 중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거랑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 컴플리케이션 생긴 거랑 그걸 나누게 해보면은 3배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. 오히려 이제 담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시는데 생각보다 이건 좀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저희 초진 차트 법은 그 있거든요. 음주, 흡연은 체크돼 있어서 수술하시려면 이거 담배 지금부터라도 좀 잠깐 중단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해서 담배 끊으셔야 돼요 약속 받고 밖에서 나가는데 밖에서 담배 피우고 계신 분이 계셨잖아. 아니 그 수술 당일날 안면 거상하시고 가시면서 밖에서 담배 피우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분이 저희랑은 약속했죠. 이제 안 피시기로 적어도 실컷 뽑기 전까지는. 근데 그분 나한테 야. 그분 약속 안 했어.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.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고. 그분은 문제 안 생겼어요. 근데 저희 안타깝죠. 왜냐면 저희 레지던트 할 때 그 환자분 중에 담배 많이 피신 분이 있어서 어디 가나 하면 밖에 담배 피고 오시는데 입 안 수술하는 분이거든요. 입안 점막이 다 싹 녹았어요. 나중에 상처가 안 붓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막이 녹아서 들어갔어요.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뼈가 보였어요. 근데도 담배를 피웠네.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나서는 일반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못 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글에 알고 있죠. NRT라고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네. 그게 니코틴 패치나 아니면 그냥 액상 담배 그거 괜찮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오히려 컴플리케이션이 담배 핀 사람보다 니코틴 하는 분들이 더 높아. 실제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담배는 안 피지만은 니코틴을 썼던 분들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더 높았다. 전담 안 되고 니코틴 패치도 안 좋다. 그러니까 이거 담배 여기 보면 논문에 수술 전후로 10주 끊으라고 나와 있죠. 그러면 이거 환자분들한테 이거 안 돼. 스모커들한테 10주 끊으라고 못해요 저희가. 수술하지 말라는 거거든. 일단은 저희 스스로 이제 조심하는 것들이 멍드는 거 말고요. 그 안에 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피가 고이면 그게 염증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피 잡는 거 되게 열심히 잡고 수술할 때 웬만하면 조직들 좀 섬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병원 방침이고, 그 다음에 환자분들 이제 소독하거나 할 때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드리는 것도 있고, 당뇨 있으면 당뇨 꼭 체크하고, 약 드시는지 저희도 확인하고,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은 수술하고 나서 문제 생길 만한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환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, 수술하시기 전날에 안 씻고 주무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좀 얼굴 깨끗이 씻는 게 훨씬 더 염증이나 그 감염 줄이는 데 더 도움돼요. 그러면 결국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? 가장 좋은 거는요, 이제 휴관에서 충분히 집에서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을 때. 솔직히 전 그냥 최소한 3, 4일은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 정도로 좀 쉬어야지 이제 냉찜질도 자주자주 해야 돼요. 일하면서 하기에 되게 힘들 거예요. 냉동고에다가 찜질팩을 넣어놓고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걸 자주 해. 휴가를 내실 수 있으실 때 하시는 게 좋고. 그 환자분들 중에 예리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. 어저께 원장님 잘 쉬셨죠? 아침에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오늘 컨디션 좋으시죠? 예리하신 거죠. 제가 편하고 팔팔해야죠. 여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괜찮아야죠. 그리고 또 겨울에 저희 병원 오시면은 원하시는 날짜 아마 못 하실 가능성이 커요. 근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겨울에 하루에 뭐 수술을 뭐 10개 잡거나 그렇진 않아요. 하루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컨디션이 많이 흐려지지 않도록. 그리고 저희는 명절 때도요, 막 그렇게 늦게까지 수술 안 해요. 그래야 환자분이 집에 가실 때 괜찮은 거 확인하고 하니까. 아침에는 항상 생생합니다. 요즘은 10시에 자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10시에 자서 한 7시에 일어나거든. 거의 한 8, 9시간을 자요. 그렇게 자야지 이제 다음날 이제 생생하게 일을 할 수 있지. 그 이하로 자고 뭐 하면은 다음날 생활이 안 되더라고.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잠이 좀 많기 때문에. 예전에 김 원장님이랑 이제 저희 병원 초창기에 막 환자분 많이 없을 때는 저녁도 먹으러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서로 뭐 술 먹자 이런 사람 없어요. 없어. 그냥 한 달에 피곤하거든. 할까봐 피곤해. 오늘 그냥 둘이 그냥 한잔 하는 날. 가볍게. 그것도 많이 못 마셔요. 그러니까 직원분들 당연히 내일 일해야 되니까. 힘드니까 막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 친구들은 그래 젊어서 막 원하는 것 같은데 못 해주겠어. 최근에 그러면 이제 거의 카드를 주시는. 그렇죠. 예, 우리 저기 직원분들 알아서 드시라고 부탁하는 거죠. 네. 그 생각만 해야 내일 수술 있으면 아 내가 오늘 밤에 뭐 좀 일찍 자야 되겠다.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 안 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냥 그거는 맞아요. 그 논문에 보면은 여름에 이제 피부에 노말 플로라라고 상재균 수도 늘어나고, 그러니까 스킨 투 스킨 이제 컨택도 많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
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수술한 부분에 이제 항생제 연고 열심히 잘 바르고, 그리고 뭐 이마나 여름에 수술하게 되면은 오고 가면서 이제 땀이 좀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뭐 이 루틴으로 이제 이마 수술하게 되면 보톡스 놓잖아요. 그렇게 하면 좀 땀도 조금 덜 나고, 그리고 자외선, 여름에는 자외선이 좀 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, 선크림 잘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, 수술 부위는 선크림을 못 바르지만은 좀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피부가 착색이 되지 않도록 선글라스 착용 좀 해주시고 모자도 좀 써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은 오히려 저희가 더 여름에 생하기 때문에 내가 겨울에 어렵게 시간을 낸다 그거보다는 그냥 여름에 하시는 게 오히려 장마지고 이럴 때는 더 좋거든요. 오히려 저는 네. 여름에 가족들 수술 다 해줘요. 네, 저희가 안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. 뭐 겨울에는 어머니 시술도 못 해야 돼요. 오지 말라고 엄마. 그냥 제가 화장품 드릴 테니까 이거 열심히 바르라고. 그냥.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